이 추운데 나가서 밤새고 한남동에서 저랑도 2차 집행할 때 밤새고 했지만 그 고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이야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뭐 합니까? 이것도 하나 안 밝히고 단계 게시판 빨리 털고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요? 탄핵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이탈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개파 소수를 몇 명을 설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해야 돼, 동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탈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야당은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탄핵의 이 원인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 대표죠. 네. 한동훈 대표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국민힘 우파 진영에서 이걸 아마 잊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곧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도 다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소환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생각합니다. 불거지죠. 그거는. 네. 네. 왜냐하면 그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굉장히 실체 규명에 대해서 실체에 접근했지만 그때 계엄이 터지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당의 그 윤리위에 이 문제가 넘어가 있습니다. 안건으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조사, 직권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윤리위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을 하면요. 출당조차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다시 소환될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첩보로는, 뭐 이것도 100% 팩트는 아닙니다만, 첩보니까, 12월 둘째 주 안으로 경찰이 국민의힘 서버를 압수수색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당원 게시판 관련된 고발 파악하려고. 이거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버가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에는 이제 수사기관 들어오는 걸 다들 꺼려하니까 막 막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서버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어요. 그렇죠.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외주 업체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우거나 날리면 그 사람들 다 깜빵 가요. 맞아요. 증거인멸로. 그래서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지도부나 국장급 이상 당직자들은 다 압니다. 이거를. 아는데 봤다고 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못할 뿐. 네. 근데 이거 이제 비상계엄 터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수사라는 건요. 종결 전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한동훈이 다시 나오고 활동한다고 하면 수사의 영역으로든 아니면 당 지도부의 당무감사든 한 번은 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협회와 저녁을 먹는데요. 방금 SBS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위원장들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김선동 위원장, 뭐 아마 우리 성북의 이상규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 10명 정도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이 탄핵 반대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강하게 전달할 거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나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탄핵 반대 위원장들은 한동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이 추운데 나가서 밤새고 한남동에서 저랑도 2차 집행할 때 밤새고 했지만 그 고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이야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뭐 합니까? 이것도 하나 안 밝히고 단계 게시판 빨리 털고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요?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만약 딱 하나 나의 족적을 남기겠다 하면은 이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만약에 가셔도 아마 우리 당사 역사에서는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아주 후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너무 나이브한 인식이에요. 그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뻔히 가족들이 쓴 게 맞는데도 이제 친한계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는지 딱 드러나면 그냥 잘못한 쪽이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선관위도 계속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문제 나오는 게 이거를 한번 검증을 안 하니까 계속 검증한 얘기 나오잖아요. 정리를 확실하게 하면은 검증을 하면은 이거 끝입니다. 그냥 오사발이 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왜 안 하느냐 의혹이 있는데 그걸 누가 덮고 있느냐 막고 있느냐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단계 이 게이트 관련된 것도 당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 대표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냐,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느냐, 자기를 띄우는 그런 언론 플레이할 수 있느냐, 여론 조작할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반드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민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님과 1시간 쭉 이야기했는데요. 또 넷그로스님이 방금 슈퍼챗으로 한동훈은 염치도 진보적이네. 우파가 가질 수 없는 사이코 기질을 보는 것 같다. 아니 이게 한동훈의 모든 게 문재인과 조국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정말로 외모 그런데. 집착하면서 외모로 그렇죠. 팬덤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근데 문재인이나 조국은 진짜로 잘생기기라도 했지. 좌파들이고 싫어하지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팬덤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조국 이분들은 뭐 보형물 쓰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굳이 키높이 구두로 하든가 또는 가슴에 무슨 보형물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굳이 하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모 어필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잘생겨서 그 사람들은 외모 어필이 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자기 어떤 그 열등감도 좀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도 많은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은 셀럽이 것 같아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셀럽.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사진 찍자 해주고 막 카메라 오고 사인해달라 하고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총선 유세 때도 보면 정책과 내용은 맹탕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한동훈표 정책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먹힐만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육 간담회 갔다가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거기 있는 학부모들한테 박살난 뒤로는 그런 정책 간담회를 안 한다잖아요. 경제 관련된 간담회도 안 나가고. 근데 그냥 셀카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이. 이게 정치가 아닌 거죠. 정치인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참 보수 우파가 이제 대한민국 자유와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키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아주 소중한 자리를 자기의 유명세를 알리거나 또 즐기는 자리로 이용한다.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 두 번 다시 그런 당 대표는 또 나와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